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First and One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FC 동부지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도 뉴욕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도 뉴욕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자이언츠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쿼터백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라이 매닝의 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얘기가 이 뉴욕 자이언츠의 얘기를 좀 관통하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이제 AFC 동부조를 얘기할 때로 뉴욕 팀부터 했는데 저희가 역순으로 하고 있는데 순위의 역순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제 NFC도 지금 이제 역순으로 했을 때 뉴욕 팀이 또 이제 제일 먼저인데 이 뉴욕 팀이 앞으로 이제 한 팀은 이미 세대 교체를 했고요. 쿼터백에서 지금 다른 뉴욕 팀 이제 뉴욕 자이언츠 소위 이제 빅브라더라고 불리는 팀인데 이 뉴욕 자이언츠도 정말 이제 언제 일라이 매닝에서 다음 쿼터백으로 이제 세대 교체를 하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일라이 매닝이 두 번의 슈퍼볼 우승을 하기는 했지만 우승했던 해 외에는 사실은 좀 성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뉴욕 내에서는 여러 팬들이 불만도 많았었는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기량이 더욱더 이제 저하되는 모습들 많이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언맨 기록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도 이제 재작년에 깨졌고 뉴욕에서도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사실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드래프트에서 참 좋은 타이밍이었죠. 사실 이제 성적이 안 좋으니까 드래프트 순위가 이제 높아지는데 작년에는 일단 전체 2순위로 드래프트 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쿼터백을 안 뽑고 그때 이제 세이콘 바클리를 뽑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팬들이 조금 이제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바클리가 워낙 훌륭한 선수로서 활약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다시 한번 드래프트 픽을 높은 순위로 전체 6번째였죠 아마 6번째 픽을 가지고 쿼터백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전체 6번째 픽으로 루키 쿼터백을 뽑았는데 여기서 또 좀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전체 6번으로 데니얼 존스 선수를 픽을 했는데 사실 원래 뉴욕 자이언츠가 원했던 선수는 이게 드래프트 전까지는 드웨인 해스킨스를 굉장히 원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언론에서 이제 미뤄서 이제 짐작했었던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팀 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드래프트 전에는 소위 이제 스모크 시즌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이제 진정한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문을 좀 뿌리죠. 근데 이제 그때 뉴욕에서 많이 나왔던 루머가 자이언츠는 어차피 이제 쿼터백을 높은 순위로 뽑을 텐데 아마도 드웨인 해스킨스를 뽑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뉴욕 자이언츠는 기존에 이제 일라이 매닝이라는 어떤 파켓 패서 중심의 이제 시스템을 갖춰놓은 팀인데 그걸 가장 좀 시뮬레스하게 좀 어떤 좀 무리 없이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쿼터백이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나온 흑인 쿼터백인데 드웨인 해스킨스가 아니겠느냐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성적도 매년 좋은 팀이기 때문에 뭐 명문 구단의 명문 대학의 뭐 검증된 쿼터백 그래서 이제 드웨인 해스킨스를 원하지 않겠느냐라는 짐작들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데니얼 존스라는 농구 학교인 듀크에서 쿼터백을 했던 선수를 뽑았다는 거죠. 뛰는 걸 봐야 알겠지만 이 두 선수 자체의 실링만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사실 시일링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일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데니얼 존스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데니얼 존스 뽑았을 때 잘 뽑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다른 팬분들이나 어차피 이제 뭐 듣고 계신 자이언츠 팬들은 분노하실 수도 있는데 드웨인 해스킨스의 약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흑인 쿼터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첩성 그래서 뭐 러셀 윌슨이라든지 뭐 이번에 1순위로 뽑힌 카일러 머리 그다음에 뭐 덱 프레스칸 이런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쿼터백으로서의 스크램블링 능력 이런 것이 없는 흑인 쿼터백입니다. 그러면서 파켓 패서인데 그런 어떤 파켓에서의 정확성이 사실은 SEC라든지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이 있는 디비전에서 뛰었던 쿼터백들보다는 조금 이제 빅텐이라는 조금 더 약한 리그에서 스피드 중심의 리시버들한테 그러니까 코너백들보다 그냥 빨리 뛰어나가면 롱패스를 내주는 이런 플레이를 많이 했던 쿼터백이거든요.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금년에도 그랬지만 계속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소위 말하는 이제 스피디 리시버들 중심으로 패스를 많이 했었거든요. 올해도 이제 같은 이제 드래프트에서 뽑혀나간 페리스 캠벌이라든지 전에도 보면 이제 뭐 테디긴이라든지 쭉 이렇게 빠른 선수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제 롱패스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플레이가 바로 NFL에 와서 통할 거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은 좀 의구심을 많이 표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스크램블링 능력 없이 일라이 매닝 같은 파켓 패서로서 오펜시브 라인이 약한데 거기서 어떤 플레이를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드웨인 해스킨스가 주전으로 뛴 기간이 길지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저는 데니얼 존스를 보면서 사실은 이따가 이제 저희가 프리뷰를 하겠지만 네. 저는 데니얼 존스를 보면서 연상됐던 선수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반발이나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드래프트 전에 그 데니얼 존스를 보면서 연상됐던 선수가 카슨 웬스입니다. 카슨 웬스가 사실 이제 어디를 나왔냐면 이제 노스 다코타 스테이트. 네. 사실 이제 디비전 1 스쿨도 아니고 디비전 2 스쿨에서 노스 다코타라고 하면 사실 이제 미국 북서부 쪽에 있는 사실 이제 프로 구단도 없는 그리고 이제 디비전 2 스쿨에서 뛰었던 선수. 근데 디비전 2에서 뛰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디비전 1의 이제 그 명문 대학들에게서 이제 스칼러십을 못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선수가 대학교에 가서 그렇게 풋볼 명문 구단이 아닌 팀에서 뛰면서 큰 활약을 펼치면서 주목을 받아서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뽑혔었거든요. 그리고 카슨 웬스가 6피트 5인치입니다. 데니얼 존스가 6피트 5인치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드웨인 해스킨스라는 흑인 쿼터백보다 오히려 스크램블 능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카슨 웬스가 드래프트 될 때도 6피트 5인치라는 키에도 불구하고 백인이고 네. 그런데도 스크램블 능력이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데니얼 존스가 듀크에서 뛰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좀 비슷한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좀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직 이를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푸어맨스 누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감히 비교를 하자 그러면 데니얼 존스가 푸어맨스 카슨 웬스가 아닌가라는 좀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제가 물론 이제 자이언츠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좀 업사이드를 좀 많이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이 선수가 그렇게 상위 1라운드에서도 상위 픽이 될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쿼터백 랭킹을 매긴다 그러면 사실 이제 카일러 머리부터 시작해서 네. 드웨인 해스킨스 쭉 내려가서 사실 데니얼 존스를 한 4위, 5위 정도로 뽑은 전문가들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김민준 아나운서가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팀들이 원하는 쿼터백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자이언츠가 퍼스트 라운드 픽이 2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17번째 픽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때 뽑았어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바로 다음에 이제 말할 팀인 레드스킨스가 네. 가만히 앉아서 드웨인 해스킨스를 주워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뉴욕 팬들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6번에 이 선수를 뽑았어야 됐나라는 의구심은 일단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단장들이 이제 드래프트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했던 선수를 뺏기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이제 데이브 게틀맨 단장이 이제 사실 이제 캐롤라이나에서 왔던 이제 단장인데 이 단장도 지금 약간 좀 마음이 급할 겁니다. 이게 지금 성적이 좋지도 않고 네. 본인이 데려왔던 감독이 이제 팻 셔머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좀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본인이 볼 때 데니얼 존스를 찝어놨는데 네. 누가 이거를 데려갈까 싶어서 어떻게 보면 1라운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인 얘기지만 뉴욕 자이언츠가 1라운드에서 드래프트 픽을 3개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30번째로 트레이드해서 다시 올라와서 네. 코너백까지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1라운드 픽이 3개였는데 첫 번째 거로 뽑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좀 조급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쫄렸다. 쫄렸죠. 네. 그리고 사실 그 드래프트 이번 지금 저희가 지금 순위를 다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보면 탑 10에 이제 못하는 팀들이 보면 대부분 못하는 팀들이 쿼터백이 없어서 못하는 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올해도 전체 1순위로 이제 애리조나가 카일러 머리를 뽑아갔지만 그 밑에도 보면은 쿼터백을 뽑아야겠다라는 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위 아래 이제 근방에 있는 팀들이 보면 다 지뢰밭이거든요. 다 누구나 나를 건너뛰어서 트레이드 업해서 올라와서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쿼터백을 뽑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지뢰밭인데 그 지뢰밭을 여러 명을 다 거쳐서 17번째까지 과연 데니얼 존스가 남아있겠느냐라는 우려를 충분히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어찌됐든 이 전체 6번으로 데니얼 존스를 뽑으면서 이 쿼터백을 보강을 한 뉴욕 자이언츠인데 그런데 이 선수를 뽑고 나서 게틀맨 단장이 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뽑았으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텐데 네. 아직 일라이가 한 2, 3년은 더 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진짜 뉴욕 자이언츠 팬이면 진짜 복장 터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앞부분에서 이제 일부에서 저희가 이제 뉴욕 제스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뉴욕에 이제 두 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이언츠와 제스가 있는데 잘하는 팀을 향해서 이제 못하는 팀이 쫓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쭉 못해왔던 제스를 자이언츠가 지금 쫓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구단 운영에 있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빅브라더라는 단어를 아까 사용하셨는데 사실 저는 풋볼에선 빅브라더가 없고 리틀브라더만 둘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뉴욕에서 팬들이 아마 대부분 생각할 텐데 농구에서도 사실 이제 뉴욕 닉스, 브루클린 네츠 두 팀이 있는데 거기도 리틀 브라더만 둘이 있는 것 같고 네. 하키에도 뉴욕 레인저스, 뉴욕 아일랜드스가 있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아일랜드스가 올해는 뭐 그래도 좀 좋은 성적을 냈지만 거기도 지금 보면 리틀 브라더 얼마나 불우리 있는 것 같고 네. 야구에서만 양키즈가 빅브라더 역할을 좀 해주고 있어서 뭐 4대 스포츠의 빅브라더예요. 그렇죠. 진짜. 뉴욕시의 그냥 빅브라더입니다. 네. 아빠입니다. 아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 영입된 선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골든 테이트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가 이 PD 사용 그러니까 이 경기력 향상 금지 약물을 사용한 게 적발이 되면서 4경기 정지를 먹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뉴욕 자이언츠는 올해 이제 가장 큰 변수가 지금 시즌 초반에 보기에는 와이드 리시버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사실 그리고 골든 테이트가 오게 된 이유도 뉴욕 자이언츠에서 그동안 가장 큰 스타라고 말할 수 있는 오델 베컴 주니어를 그럼요. 클리블랜드로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골든 테이트를 데려왔는데 골든 테이트가 오자마자 한 경기도 뛰기 전에 그러니까 약물이 발각이 되면서 출전 정지를 당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넘버 2 리시버로 활약을 했던 이제 스털링 셰퍼드 이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당해서 아마 올 시즌 아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롭게 데려왔던 코리 콜맨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리시버 포지션이 엉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자이언츠가 이제 구단이 좀 방향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하나가 골든 테이트가 영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베컴을 방출하면서 테이트를 데려왔는데 테이트가 사실 슬롯 리시버거든요. 네. 오델 베컴처럼 X나 Y가 아니고 X나 Z가 아니고 Y 리시버거든요. 슬롯 리시버인데 이미 골든 테이트 같은 슬롯 리시버는 스털링 셰퍼드가 이미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뛰어야 될 X나 Z 리시버가 있어야 되는데 또 안에서 슬롯 리시버를 똑같이 중복된 애를 데려왔다는 것이 사실은 좀 의아한 그렇죠. 그런 어떤 결정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뉴욕 자이언츠가 이번 시즌 다음 시즌 정도 해가지고 탱킹하기 정말 적합한 시즌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라이 매닝이 언제 이제 은퇴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데니얼 존스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신예들이 언제 이제 주전으로 이제 발탁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겠지만 자이언츠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그 로스터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뭐 베테랑 그리고 이제 좋은 스타 플레이들이 많이 방출이 됐거든요. 네. 특히 이제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세이프티의 랜든 랜던 칼린스. 컬린스야. 사실 칼린스는 사실 이제 올스타급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요. 프로볼에도 뽑히는 선수인데 사실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랜든 콜린스를 잡지 않고 네. 프리에이전트로 놓아버렸는데 경쟁하고 있는 팀인 레드스킨스가 또 데려왔다는 그러니까요. 부분에서 사실 뉴욕 자이언츠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하는 거냐. 진짜 화 많이 날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일라이 매닝이 뉴욕 자이언츠에게 점점 이게 좀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그 NFL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특히 이건 이제 감독들에 대해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슈퍼볼 우승을 한 번을 하면 얼마나 생명이 연장되느냐 이런 네.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쭉 못하다가 슈퍼볼 한 번 우승하면 이제 한 4년 정도 계약이 연장이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탐 커플링 감독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2번의 우승 외에는 나머지 시즌의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뉴욕 자이언츠가. 그래서 한 번 우승한 것이 얼마나 생명 연장이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게 보여준 사례가 이제 탐 커플링 감독인데 네. 커플링 감독이 2번 우승하면서 사실 자이언츠에서는 꽤 오랫동안 감독으로 집권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쿼터백으로 적용을 해보자 그러면 일라이 매닝 선수가 2번의 우승을 같이 이제 이끌어냈지만 그렇죠. 그 외의 시즌에서는 상당히 좀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오늘 경기에 어떤 매닝이 나올까? 굿 일라이, 배드 일라이, 어떤 일라이가 나올 거냐가 항상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슈퍼볼을 2번 우승한 쿼터백이라고 그러면 사실 명예의 전당은 거의 따놓은 당상인데 일라이 매닝이 홀로페임에 들어갈 명예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진짜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승한 해 2번을 빼놓고는 성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라이 매닝이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뉴욕 자이언츠 팬들 입장에서는 계륵입니다. 네. 참 지켜보는 마음이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뉴욕 자이언츠의 올해 좀 그 어떤 그 주요 어쨌든 관건을 좀 뽑아보라 그러면 역시 이제 첫 번째는 일라이 매닝이 될 거고요. 더군다나 그렇죠. 이제 기량은 안 좋아지고 나이는 먹었는데 여전히 샐러리 캡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그 나이에 그 연봉에 언제까지 일라이를 기용할 거냐라는 것이 상당히 큰 관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브 게틀맨 단장이 쫄아서 데니얼 존스를 이제 뽑았다라는 것들을 보면 이제 모든 의사결정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떻게든 빨리 그 성과를 내야 되는데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장인 게틀맨, 감독인 팻 셔머 감독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조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성과들을 내야 되는데 네. 팀 전반적인 방향성이 조금 지금 불안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이 윈나우도 아니고 탱킹도 아니고 뭐도 아닌 지금 그런 시즌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애매합니다. 네. 그러면서 시즌 시작하기도 전부터 와이드 리시버 포지션이 지금 부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정규 시즌을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바클리만 막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바클리라도 수비수가 몰리고 8맨 박스, 9맨 박스를 상대하게 되다 보면 사실은 이제 바클리도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라이가 됐던 데니얼 존스가 됐던 누가 들어와도 사실 좀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밖에 네. 없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마땅한 와이드 리시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상대하는 입장에서 박스 채우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출중한 러닝백이 있기 때문에 그 러닝백에 갈 거다라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8맨 박스가 되고 9맨 박스가 되면 정말 사실 러닝백들도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일단은 참 한 시즌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렇죠. 많이 궁금한 뉴욕 자이언츠였습니다. 그 자이언츠 마감하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델 베컴이 이제 뉴욕에서 떠났다라는 건데 뉴욕에서 그동안 가장 인기 있던 스포츠 스타를 뽑으라고 그러면 오델 베컴. 단연 오델 베컴이죠. 그래서 이제 네. 뭐 프린스 오브 뉴욕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는데 이제 베컴이 방출되면서 그 자리를 누가 채울 거냐라는 것도 사실 되게 뉴욕에서는 되게 관심거리입니다. 네. 사실 오델 베컴 전에는 사실 데렉 지터였고 데렉 지터가 은퇴하면서 이제 오델 베컴이 큰 활약을 펼치면서 사실 이제 많은 뉴욕 팬들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네. 베컴의 자리를 이제 누가 채울 거냐라는 게 좀 관건이거든요.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대로 간다면 에런 저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네.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에런 저지가 가장 유력할 것 같고 그 이제 뭐 사실 같은 NFL에서 본다 그러면 레이비언 벨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레이비언 벨도 하나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예, 싶고 그럴 수 있겠군요. 또 하나 이제 또 재밌는 후보는 브루클린 넷스. 물론 이제 정통 뉴욕 팀은 아니지만 브루클린 넷스가 올해 케빈 두란트를 영입을 했거든요. 물론 올 시즌에 바로 뛰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보면 이제 비어 있는 공석인 프린스 오브 뉴욕의 자리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것도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자이언츠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볼 팀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되겠습니다. 참 앞서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동부지구를 얘기할 때도 좀 나머지 세 팀들은 좀 갑갑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NFC 동부지구도 약간 좀 마카마카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NFC에는 그래도 그 지금 이제 카우보이스하고 이글스가 두 팀이 좀 버티고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그 밑에 이제 레드스킨스하고 자이언츠가 조금 이제 좀 갑갑하죠. 네. 이제 레드스킨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레드스킨스가 아주 전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운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드스킨스가 작년에 그래도 시즌 한 뭐 10경기 정도 치를 때까지는 성적이 아주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조 선두권을 위협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갑자기 알렉스 스미스의 부상으로부터 출발해서 계속 인저리가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몰락을 했었죠. 사실상 이 시즌 중반 정도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렇죠. 전망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수비도 워낙 또 괜찮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디펜시브 라인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디펜시브 라인은 저는 이제 감히 리그 정상급이 아니냐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알렉스 스미스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이 선발로 이 시즌 초반에는 출장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러면서 케이스 키넘 선수가 주전 쿼터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좀 지배적인데요. 그렇죠. 이제 케이스 키넘 이제 뭐 재작년에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뭐 플레이오프의 기적으로 이끌면서 그때 기억나는 이제 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뉴올리언스와의 어떤 그 플레이오프에서 기적적인 플레이를 이끌면서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덴버 브론코스를 이제 대박을 터뜨리면서 이동했다가 한 시즌 만에 덴버에서 얘 아니구나. 그래서 조 플래코를 데려오면서 케이스 키넘은 워싱턴으로 왔는데 사실 워싱턴 입장에서는 알렉스 스미스 부상에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고요. 그다음에 콜트 맥코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케이스 키넘을 데려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드래프트를 맞이하면서 드웨인 해스킨스를 줬죠. 사실 이제 뉴욕 자이언츠가 전체 이제 6번째 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조에서 이 워싱턴이 드웨인 해스킨스를 탐을 내면서 탑 5로 트레이드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되게 많았는데 일단 참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려보니 드웨인 해스킨스를 자이언츠가 뽑지 않고 데니얼 존스를 뽑으면서 해스킨스가 쭉 떨어져서 레드스킨스가 아마 전체 15번째 피크에서 드웨인 해스킨스를 주워 담았죠. 그러니까 사실 해스킨스가 두 번째 쿼터백으로 뽑힐 게 굉장히 좀 유력했던 선수였는데 15번까지 떨어졌던 것 자체가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렇죠. 근데 되게 의외였는데 레드스킨스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단장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를 내가 찜해놨는데 여기까지 안 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어떤 조급함이 분명히 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업을 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자이언츠 위로 트레이드업해야 안전하게 뽑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탑 5로 트레이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참았던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뉴욕 자이언츠 쫄려서 빨리 뽑았다. 워싱턴 레드스킨스는 기다려서 잘 뽑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드스킨스가 올해 드래프트에서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냈던 게 해스킨스만이 아니라 똑같이 이제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전체 26번째 픽에서 뽑은 선수가 이제 만테스 스웨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사실 올해 이에 드래프트된 선수들 중에서 가장 패스러시를 잘하는 선수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부상에 대한 그 어떤 그 리스크가 있다라고 그래서 탑 10에서 계속 쭉 밀려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26번째 픽으로 뽑았다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어떤 행운이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워싱턴의 디펜시브 라인을 한번 볼까요? 워싱턴의 디펜시브 라인을 보면 디펜시브 엔드에 조나선 앨런, 맷 이오나이데스, 그다음에 심지어 아웃사이드 라인백커로서 라이언 캐리건까지 버티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뽑았던 이제 조나선 앨런과 이제 더란 페인까지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만테스 스웨트이 가담하게 되면서 디펜시브 라인만 놓고 보면 그 뭐 프런트 세븐까지 좀 확장을 해본다고 봐도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 전력이에요. 상당히 정상권의 이제 그 프런트 세븐을 갖췄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레드스킨스는 사실 올해 드래프트를 통해서 상당히 막강한 수비진을 좀 보강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진까지 보강을 했고 어쨌든 사실 알렉스 스미스의 공백을 케이스 키넘 선수가 잘 메워줄 수 있다면 그리고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가 생각한 것처럼 커줄 수 있다라고 하면 미래는 굉장히 좀 밝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해스킨스가 바로 이제 투입이 될 거냐라는 거는 좀 미지수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케이스 키넘이라는 베테랑이 있으니까 드웨인 해스킨스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좀 육성이 될 때까지는 기다릴 시간은 있는데 아마도 팬들은 해스킨스를 바로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도 이 스킴에 좀 녹아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케이스 키넘만큼 좋은 이 브릿지 쿼터백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케이스 키넘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뭐 말씀드렸던 여러 명의 베테랑 뭐 피츠 매직도 있고 여러 쿼터백이 있는데 케이스 키넘이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릿지 쿼터백으로 나쁘지 않고요. 뭐 성적이 계속 안 좋다라고 그러면 뭐 사실 팬들은 이제 해스킨스 투입해라 라는 요구가 이제 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 워싱턴 역시도 중요한 키워드는 쿼터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공격수들도 좀 보강된 선수들을 보면
기존에 있는 뭐 조던 리드라든지 와일드 리시버의 이제 폴 리처슨 같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데리어스 가이스라는 이제 신인으로 드래프트됐다가 부상당해서 뛰지 못했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재기량을 발휘한다 그러면 스킬 포지션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네. 특히 이제 조던 리드 같은 타이드엔드가 워낙 이제 또 정상급 타이드엔드이기 때문에 뭐 사실 쿼터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시버도 중요하지만 필드 중앙에서 이렇게 그 안전하게 패스를 해줄 수 있는 타이드엔드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뉴잉글랜드도 그랬었고요. 그렇죠. 네. 그 레드스킨스나 자이언츠나 이제 루키 쿼터백이 이렇게 빨리 적응하려고 그러면 러닝백 그다음에 타이드엔드들이 좀 믿을 만한 선수들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워싱턴이 그런 부분이 좀 갖춰졌다고 봤을 때 드웨인 해스킨스 내지는 케이스 키넌만 제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워싱턴도 의외로 복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일단은 역시나 좀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워싱턴 레드스킨스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 얘기를 해볼 팀은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되겠는데요. 이 닉 폴스를 떠나보내고 이제 카슨 웬츠만이 남았습니다. 이 선수가 과연 건강할지가 제일 중요한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웬스가 이제 올해 이제 4년차 쿼터백인데 아직까지 풀 시즌을 뛰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올해 더군다나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우승까지 만들어줬던 백업 쿼터백 닉 폴스가 이제 방출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글스 입장에서는 웬스에게 올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웬스가 작년에도 부상으로 막판에 이제 뛰지를 못했던 그런 공백을 폴스가 잘 메워줬는데 이제는 무조건 웬스 체제다라고 이제는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웬스가 과연 16경기를 다 뛸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 선수에게 4년 연장 계약을 줬는데요. 1억 2,800만 달러 그중에 1억 700만 달러가 풀 개런티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NFL이 다른 종목과 다른 것이 개런티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풋볼 선수들이 부상이 많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개런티를 많이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메이저리그나 NBA에서는 통상적으로 80% 이상, 심지어는 100%까지 개런티하는 금액이 일 경우가 많은데 NFL에서는 사실은 50% 이하로 개런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군다나 부상으로 한 해를 완전히 뛰어본 적도 없는 웬스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던졌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웬스에 대한 전폭적인 신임, 이것도 지지도 있지만 또 하나로는 같은 조의 라이벌인 달라스에게 공을 넘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해에 드래프트돼서 올해 똑같이 연장 계약을 노리고 있는 프레스캇. 네. 프레스캇에게 카우보이스가 얼마나 돈을 주느냐도 지금 사실 화두거든요. 그런데 웬스에게 이렇게 지름으로 해서 프레스캇도 똑같은 금액을 요구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제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이제 프레스캇에게 그동안 프레스캇이 정말 박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프레스캇도 정상급 연봉을 주게끔 만드는 그렇게 상황을 지금 이제 유도해 갔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처음에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또 마지막 시즌이고요. 그렇죠. 네. 이제 프레스캇도 이제 사실 이제 뭐 웬스만이 아니라 제럴 거프도 있고요. 같은 해에 들어왔던 이제 선수들이 계속 비교가 될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연봉을 계속 계약을 해가면서 선수들이 이제 먼저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생각들을 팀들이 많이 할 정도로 늦게 계약하면 그보다 더 줘야 되고 그래서 쿼터백들만이 아니라 다른 포지션들도 늦게 계약하면 오히려 연봉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카우보이스하고 이글스가 똑같이 지금 4년차 쿼터백을 놓고 어떻게 보면 약간 치킨 게임을 벌이다가 이글스가 먼저 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은 카우보이스 쪽으로 넘어갔는데 과연 카우보이스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사인해야 될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프레스캇에게 더군다나 프레스캇 입장에서는 나 그동안 정말 싸게 뛰지 않았느냐. 이제 정상급 페이를 달라. 그리고 프레스캇 입장에서는 또 어필할 수 있는 것이 개인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웬스보다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웬스가 그 정도 금액을 받았다. 난 더 받아야지.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글스가 먼저 이렇게 계약을 함으로 해서 그런 어떤 골칫덩어리를 카우보이스에 넘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 카슨 웬츠 선수에게 연장 계약을 안겨주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제 가구 얘기를 했었는데요. 필라델피아 이글스도 가구를 좀 새로 들였어요. 이글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로스터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미 팀 전력이 상당히 약한 구석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팀이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선수들 이미 또 보강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경쟁 팀들로서는 위협이 될 텐데 대표적으로 굳이 약점을 찾아보자 그러면 이글스가 약했던 포지션이 좀 러닝백입니다. 부상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올해 이제 조던 하워드, 시카고에서 뛰었던 조던 하워드를 트레이드로 데려왔고 네.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에서 펜스테이트에서 뛰었던 마일스 샌더스를 데려왔거든요.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이게 그 백필드 컨비네이션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또 최근에 1년 계약을 또 연장한 데런 스프롤스 선수, 진짜 소위 말하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죠. 정말 킥오프 리턴부터 패스, 뭐 리시빙, 뭐 러닝 못하는 게 없는 선수죠. 데런 스프롤스가 이제 1년 계약 연장을 하면서 지금 러닝백 포지션은 뭐 리그 정상급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보강이 됐고 네.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에서 예전부터 뛰었다가 뭐 다른 팀들 좀 전전하면서 돌던 디션 잭슨을 데려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디션 잭슨이라고 하면 이제는 나이가 30대에 접어들었지만 스피드는 여전히 리그 최정상권이거든요. 예. 그런 선수를 발탁했다는 것은 카슨 웬스와의 어떤 이제 그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죠. 더군다나 이 알션 제프리랑 넬슨 에글러가 그렇죠. 여전히 건재한 와이드 리시버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제프리와 이제 아글러가 있는 상황에서 디션 잭슨은 그냥 이제 쭉 달려나가고 웬스가 타임만 뭐 시간만 충분히 벌어서 멀리 던져주면 네. 사실은 코너백 중에서 디션 잭슨과 스피드 경쟁 펼칠 코너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글스는 게다가 이제 타이든드까지 강하기 때문에 정말 공격에서 약점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제걸츠가 이 그론크가 은퇴하고 나서 지금 그렇죠. 거의 탑 2에 꼽히는 이 타이트엔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뭐 칩스의 이제 트래비스 켈시와 더불어서 이제 양대 산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키틀 수도 있긴 하고 뭐 여러 명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켈시와 제걸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격진에서 보면 사실 이글스 저희가 말씀은 드리진 않았지만 이번에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서 안드레이 딜라드라는 뭐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가장 좋은 레프트 태클도 뽑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오펜시브 라인도 보강을 했고 기존에도 좋은데 오펜시브 라인도 보강을 했고 리시버드, 러닝백, 그다음에 그 타이드엔드까지 다 지금 사실 전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웬스만 제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사실 이글스의 전력이 정말 무섭습니다. 네, 공격진은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겠고 수비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디펜시브 라인 아까 이제 워싱턴을 많이 칭찬했는데 이글스도 사실은 상당히 좋은 프런트 세븐을 갖추고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올해 이제 마이클 베넷을 방출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비니 커리라든지 좋은 선수들 많이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글스도 상당히 그 디펜시브 라인이 좋고 굳이 약점을 찾자 그러면 이제 세컨더리가 좀 약했거든요. 특히 이제 코너백 포지션이 좀 약했는데 부상에서 돌아오는 선수들 누가 있죠? 그 제일렌 밀스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코너백들이 제 기량을 좀 발휘해 준다 그러면 사실 이글스 입장에서는 감히 좀 뽑아보자 그러면 NFL에서 지금 로스터상 가장 완벽한 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지금 현지 전문가들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카우보이스와 이글스를 그 어떤 그 로스터만 봤을 때는 전체 팀 로스터만 봤을 때는 탑 2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뽑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은 조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한 팀은 조우승을 해서 올라가겠지만 한 팀은 이제 와일드 카드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이게 로스터를 가진 두 팀이 어떤 팀이 조우승을 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관통하는 키워드 역시나 카슨 웬츠가 얼마나 건강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글스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데이브 게틀맨 제너럴 매니저 이렇게 뭐 자이언츠의 단장을 얘기를 했었는데 좀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반대로 필라델피아의 하위 로스맨 단장은 최근 몇 년간의 어떤 그런 트랙 레코드를 본다 그러면 뭐 가히 리그 정상급 단장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로스터를 정말 팀 빌딩을 정말 잘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즌 중반에라도 혹시 카슨 웬스가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또 어떻게든 쿼터백을 보강해오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해보게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동안의 트랙 레코드 보면 이글스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팀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도 어쨌든 이 컨텐더 팀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참 저는 이 팀의 올 시즌 성적이
좋아도 고민, 안 좋아도 고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올 시즌 이제 제이슨 게럿 감독의 마지막 해인데요. 그쵸, 계약 마지막 해예요. 계약상으로는 마지막 해죠. 예. 그래서 성적이 나면 게럿 감독이 재계약을 하게 될 테고 성적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굉장히 고민인 그런 한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현지에서 나온 얘기들도 그렇고 제이슨 게럿은 지금 사실 한 해 한 해가 매번 좀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 오너인 제리 존스가 네. 계속 제이슨 게럿을 상당히 계속 뒷받침을 많이 뒤에서 거의 밀어줬어요. 무한 신뢰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슨 동영상 이런 거 안 좋은 거 하나 갖고 있지 그렇죠. 않느냐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될 정도로 왜 이렇게 제이슨 게럿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하느냐. 일단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제리 존스가 구단을 인수하는 시점을 한번 좀 거슬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리 존스가 89년에 달라스 카우보이스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달라스 카우보이스 감독이 누구였냐 그러면 탐 랜드리라는 사실 이제 기념비적인 그래서 정말 진짜 달라스에서는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인 감독이었거든요. 네. 그 이제 제리 존스가 팀을 인수하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1960년에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창단이 됐는데 30년 가까이 되는군요.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카우보이스를 슈퍼볼에 5번이나 올려놓고 2번 우승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달라스를 최고 명문 구단으로 이끌었던 탐 랜드리 감독을 제리 존스가 구단을 인수하면서 단번에 잘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시대를 이제 알리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였는데 네. 그러면서 제리 존스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탐 랜드리를 찾을 거다. 탐 랜드리는 이전 정권의 감독이고 네. 내가 가진 정권에서는 나만의 탐 랜드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임명했던 감독이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지미 존슨이라는 감독을 임명을 하면서 지미 존슨이 다음 5년 동안 카우보이스를 3번을 우승을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리 존스가 또 약간 이제 또 이기적인 그런 어떤 욕심에 그 우승을 시킨 것이 모든 크레딧이 지미 존슨한테 가면서 네. 이거 내가 만든 팀인데 라는 그런 어떤 그 이기심에 의해서 내가 팀을 우승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미 존스를 과감히 해고했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감독들을 내가 고용을 해도 얼마든지 팀이 우승할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리 존스 구단주의 그릇이 좀 작기 때문에 일어난 대참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때만 해도 제리 존스가 50대였거든요. 지금 이제 70대인데 제리 존스가 팀을 인수하자마자 정말 인스턴트 석세스, 바로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이게 내 덕분이냐, 지미 존슨 덕분이냐 이런 것이 많이 이제 언론에서 갈등이 이제 부각되다가 본인도 좀 많이 헷갈렸겠어요. 그렇죠. 내가 잘한 건데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감독을 바꾸자마자 사실 이제 지미 존슨이 2번 우승했군요. 감독을 바꾸자마자 두 번째 해에 우승을 했죠. 베리 스위트서 감독을 데려오면서 우승을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적이 쭉 이제 조금 애매하게 계속 이제 8승 아까 마이애미 제가 8승 8패 7승 9패 말씀드렸는데 카우보이스가 진짜 전형적으로 8승 8패 7승 9패 8승 8패를 반복하던 팀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오면서 조금 이제 뭐 조우승도 하고 이런 걸 몇 번 했고 최근에는 이제 뭐 12승 4패 13승 3패 이렇게 하면서 뭐 1번 시드로까지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긴 했었지만 그 지미 존슨을 파이어하고 베리 스위트서가 우승한 후에 카우보이스가 그 후로 NFC 챔피언십 경기에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까지 성적이 안 좋고 지금 제리 존스 마음속에는 나만의 탐 랜드리 감독을 찾아야 되는데 라는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감독을 교체해오면서 본인이 봤을 때 얘다 라고 싶었던 사람이 제이슨 게럿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제이슨 게럿 감독 같은 경우에는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상당히 이제 좀 두뇌도 명석하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고용을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이제 믿어오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었는데 감독으로서 성적이 이렇게 딱히 좋지 않다 보니까 제리 존스도 이제는 올해는 결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공을 게럿한테 넘긴 거죠. 올해 성적을 내지 않으면 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제이슨 게럿이 소위 이제 핫시트라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바늘방석에 앉은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오면 항상 제이슨 게럿은 우리의 감독이야라는 말을 전폭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제리 존스가 올해는 질문을 돌립니다. 과연 제이슨 게럿이 계속 감독이냐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으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는 제이슨 네. 게럿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냐. 이제 좀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뭐 SNS가 워낙 활발한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팬들이 제이슨 게럿에 대한 그런 불신이 너무 좀 심하기 때문에 한간에 이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박수맨이라는 별명을 그렇죠. 갖고 이제 있는 이제 제이슨 게럿 카우보이스 감독인데 팬들이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그 게럿을 부르는 별명이 클래퍼.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맨인데 어떤 상황이든 박수를 보내는 심지어 키커가 필드골을 미술해도 박수를 보내는 이런 감독이기 때문에 사실 카우보이스 팬들 입장에서 이제 인내심이 바닥에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 감독에 대한 이슈가 좀 크게 보이는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인데 또 하나의 큰 이슈 이즈킬 엘리어 선수가 홀드아웃을 선언했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제 불편한 상황을 일컬어서 엘러펀트 인 더 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 아, 굉장히 상당히 좀 불편한 불편하죠. 상황인데 네. 지금 카우보이스 방 안에 엄청나게 큰 코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엘리엇 하나만이 아니라 코끼리 2마리 있잖아요. 사실 지금 여러 마리가 있는데 엘리엇이 있고요. 네. 프레스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리 쿠퍼도 올해 이제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카우보이스에 온 지는 두 번째이지만 네. 그 기존에 이제 레이더스하고의 계약이 끝나는 해였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리 쿠퍼도 지금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누가 있냐면 코너백 바이런 존스도 있습니다. 작년에 활약을 펼치면서 예. 올 프로에 뽑혔던 프로볼을 넘어서 올 프로에 뽑혔던 바이런 존스도 있고 내년에 간다 그러면 라인베커 제일런 스미스도 있고 지금 줄줄이 쌓여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바꿔서 말하면 그동안 그렇게 팀빌딩을 차근차근 잘해왔다라는 건데 이게 한꺼번에 이제는 연봉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 전에 드래프트를 잘해서 젊은 선수들을 싸게 써왔었는데 네. 이제는 엘리엇, 프레스캇, 쿠퍼, 바이런 존스들 등등 지금 이제 계속 연봉을 리그 정상급 선수들의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중에서 좀 늦게 계약해도 되는 사실 엘리엇이 지금 아직 계약이 2년이 남았거든요. 네. 올 시즌까지 남았고 지금 이제 엘리엇이 내후년에도 이제 팀 입장에서는 이제 5th year 옵션 그래서 5년차 재계약 옵션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 사실 프레스캇이나 쿠퍼가 더 우선순위고 네. 굳이 더 따진다고 그러면 바이런 존스가 더 급하거든요. 근데 엘리엇이 뭐 잘했다고 네. 계속 사고 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또 그 라스베가스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네. 또 이렇게 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출장 정지 또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결되니까 나 안 해. 그러니까요. 나 안 해 이렇게 됐어요. 돈 더 줘.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됐는데 본인은 이제 멕시코 가서 나는 혼자 훈련할게. 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제리 존스도 조금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리 존스가 최근에 인터뷰하고 어떤 NFL.com하고 인터뷰에서 리그 러싱 챔피언이 있어야 우승하는 건 아니야. 아,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맞아요. 말이냐면 네. 사실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90년대에 우승했을 때 이제 스타 러닝백 에밋 스미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에밋 스미스가 그 92년에 러싱 챔피언이었는데 그때 카우보이스가 우승을 했었는데 러싱 챔피언을 보유한 팀이 슈퍼볼 우승한 게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거를 빗대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러싱 챔피언이 없어도 우승을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또 나가서 알프레드 모리스라는 러닝백 이전에 이제 카우보이스에서 뛰었던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데려왔어요. 엘리엇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 같은 모양을 자꾸 이제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데려왔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제이슨 위튼이 해설자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복귀했어요. 제이슨 위튼 하면 이제 사실 카우보이스 역사상 최고의 타이드엔드고 네. 사실 이따 말씀드린 토니 간살라스에 이어서 각종 타이드엔드 패스 리시빙 기록에서 2위, 3위 이런 성적을 보이는 역대급 타이드엔드거든요. 작년에 은퇴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먼데이 나이트 풋볼을 하다가 ESPN 갔잖아요. 나 돌아갈래를 네. 외치고 사실 이제 카우보이스를 올해 복귀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튼에게 어떤 그 성적상으로는 큰 기대는 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우보이스 선수들이 상당히 어리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잘하지만 엘리엇처럼 이제 사고뭉치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라커룸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줘서 팀을 좀 엮을 수 있는 팀 케미스트리.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은 위튼인 거죠. 그래서 멘탈 케어. 멘탈. 그러면서 이제 사실 수비에서는 숀 리, 공격에서는 제이슨 위튼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라커룸에서의 프레젠스를 상당히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어찌됐든 이 제이슨 위튼의 복귀가 상당히 좀 반가울 것 같은 그런 댈러스 카우보이스예요. 팬들도 상당히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마 성적상으로 큰 기대를 하는 팬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제이슨 위튼이 은퇴하기 전에 한두 해, 마지막 한두 해를 보면 상당히 느린 그런 모습을 그렇죠.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와이 리시버거든요. 패스가 공격이 시작되면 쭉 나가서 한 5야드 나가서 돌아서 패스를 받는. 네. 이전에 위튼을 보면 한 10야드 이상 나가서 공 받고 전진해서 나가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는데 한 은퇴하기 한 2, 3년 전에 위튼을 보면 돌아서 공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태클 당하는 네.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밀고 가기에 좀 역부족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스피드가 이제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패스 리시빙은 잘해서 펄스다운 갱신은 잘해주지만 딱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 위튼이 이제 복귀해서 카우보이스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 역할. 네. 두 번째로는 카우보이스가 작년에 상당히 부진했던 게 뭐냐면 공격이 상당히 뭐 상대편 20야드에서 우리 20야드 그 이 60야드에서는 왔다 갔다 잘했는데 레드존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봉쇄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네. 근데 이제 위튼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레드존에서 짧은 거리 사실 거기서 이제 롱 패스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숏 에어리아에서 위튼이 확실한 그 어떤 패스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게 프레스카드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안정감 네. 그게 상당히 크고요. 기존의 타이드엔드들이 그걸 못했던 부분들이 다른 리시버들에게 그 패스가 수비가 집중이 되고 그리고 엘리엇에게 이렇게 집중됐던 수비들을 좀 분산시켜 줄 수 있다.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하나 영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 바로 트래비스 프레데릭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복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정상적으로 100% 기량을 발휘할까라는 건 좀 두고 봐야겠지만 네. 사실 이제 뭐 트래비스 프레데릭 하면 리그 최정상급의 센터였거든요. 그렇죠. 센터라고 그러면 오펜시브 라인에서 쿼터백의 블라인드 사이드를 보호해주는 레프트 태클 다음으로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던 선수가 작년에 아주 희귀병이죠. 길랑발의 신드롬에 걸려서 작년 한 시즌 내내 결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사실 복귀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좀 미지수였는데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트레이닝 캠프부터 지금 이제 조금씩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재기량으로 복귀를 한다. 그럼 카우보이스 오펜시브 라인이 전반적으로 역량이 많이 상승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개선이 되는데 엘리엇이 복귀한다는 전제하에 엘리엇이 그 러싱할 수 있는 룸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요. 프레스캇이 작년에 좋은 오펜시브 라인이었다고 하는데 리그 전체적으로 색을 두 번째로 많이 당했었거든요. 네. 프레스캇이 올해 그게 개선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프레스캇이 색을 들당하고 엘리엇이 러싱을 더 잘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카우보이스 공격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오펜시브 라인이 향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겠어요. 특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작년까지 이제 쇼패싱 게임에서 이제 콜 비슬리라는 이제 슬롯 리시버가 활약을 했었는데 비슬리를 이제 뭐 프리 에이전트로 그냥 방출하고 데려온 선수가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됩니다. 랜덜 캅, 에런 러저스하고 그린베이에서 손발을 맞췄던 선수인데 지금 달라스에 이제 비슬리를 대체하는 선수로 영입이 됐는데 지금 초반에 이제 트레이닝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나쁘지 않아요. 프레스캇하고 처음부터 지금 손발이 잘 맞는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카우보이스가 이번에 과감하게 사실은 오펜시브 코치를 바꿨거든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작년까지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줬던 스캇 리너헨을 방출하고 31살에 켈렌 무어 백업 쿼터백이었거든요. 네. 그 선수를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것도 사실 숀 맥베이 효과입니다. 숀 맥베이처럼 이제 젊은 혁신적인 공격을 이끄는 감독들이 이제 리그의 대세로 이제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카우보이스는 그 대안으로서 그 쿼터백, 백업 쿼터백으로 했던 켈렌 무어를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고용을 했는데 이 코디네이터가 코치죠. 코치가 31살의 젊은 코치고 사실 이 선수가 대학 때 이제 뭐 사실 이제 아주 큰 활약을 펼쳤다기는 어렵지만 보이시 스테이트 대학교에서 나름 큰 활약보다는 혁신적인 공격을 많이 좀 했던 그런 걸로 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우보이스가 데려왔는데 프레스캇하고 죽이 잘 맞습니다. 그러면서 리너헨 코치가 못했던 좀 새로운 공격. 사실 카우보이스 작년에 중계 여러 번 하셨겠지만 카우보이스는 프레스캇이 공 잡으면 돌아서 엘리엇. 아니면
쿠퍼한테 5야드 패스 이런 것들 중심에 그렇죠. 상당히 좀 제한된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켈렌 무어가 숀 맥베이 같이 조금 뭔가 새로운 공격 옵션들을 많이 좀 시도해보지 않겠느냐. 그렇다 보면 뭐 엘리엇에게 집중되는 수비도 좀 분산이 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카우보이스 오펜스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만약에 이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제이슨 게럿의 계약을 끝내고 그렇죠. 이 젊은 이 코디네이터가 감독자를 테이크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요. 사실 제이슨 게럿이 지금 제이슨 게럿 입장에서는 양쪽을 이렇게 뭐 한쪽만이 아니라 여러 쪽을 지금 둘러봐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밑에 있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켈렌 무어가 한 명의 후보이고요. 네. 먼데이 나이트 부스에서 돌아온 제이슨 위튼이지 않습니까? 위튼도 무시할 수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수비 진영에 지금 세컨더리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 리샤드. 크리스 리샤드가 시애틀에서 리전 오브 붐을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 코치가 부임하자마자 달라스 세컨더리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코치를 만약에 단연 계약을 맺지 않으면 다른데 헤드 코치로 뺏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지금 묶어둬야 될 젊은 코치 후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제이슨 게럿도 그걸 분명히 보고 있을 텐데 네. 아 내가 조금 헤매면 얘냐 후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내부 말고 외부에도 분명히 후보가 있습니다. 그 후보 중에 가장 이제 카우보이스 팬들이 원하는 후보는 누구냐면 뉴올리언스 세인츠를 이끌고 있는 션 페이튼 감독이거든요. 션 페이튼이 예전에 달라스에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죠. 특히 이제 토니 로모를 발굴했던 네. 지금 이제 프레스카스로 넘어갔지만 뭐 10년 이상 달라스에서 이제 스타 쿼터백으로 활약을 했던 토니 로모를 발굴을 했고 그 공격을 이끌었던 션 페이튼 감독이 예. 카우보이스하고 분명히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별별 루머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뭐 페이튼이 달라스의 집을 알아보고 있다 뭐 이런 루머도 있고요. 그러면서 션 페이튼이 제이슨 게럿이 계약이 끝나면 내년에 달라스로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들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제이슨 게럿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이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젊은 선수들 그리고 젊은 코치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과 좀 계약을 해야 되는 댈러스 카우보이스.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 선수들 그리고 코치들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은 그런 한 시즌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뭐 현지에서도 나오는 전망을 보면 정말 뭐 슈퍼볼 컨텐더로까지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다 안 될 워스트 케이스를 가정을 해서 플레이오프에 못 간다라고 과감하게 예언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우보이스는 저 이제 작년 시즌에 시작할 때 첫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카우보이스는 작년에 12승 4패를 해도 이상하지 않고 4승 12패를 기억나요.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는 조금 더 그 무게중심은 잘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카우보이스가 올해 6승 10패를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그렇죠.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해설위원 명가네요. 그렇죠. 트로이 에이크만 있죠. 뭐 그렇죠. 제이슨 위튼 갔다 왔죠. 토니 로모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카우보이스의 별명이 아메리카스 팀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는 전국구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카우보이스에서 스타 플레이였다 그러면 은퇴하면 사실은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 특히 가장 주목을 받는 이제 어떤 중계진에서 이게 유혹을 많이 받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토니 로모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죠. 지금 최고 해설위원 지금 아닙니까? 뭐 가장 주목받는 해설위원이고 네. 사실 트로이 에이크만도 지금 팍스에서 이제 넘버원 중계진이지만 토니 로모는 한 경기도 중계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넘버원 중계진으로 바로 이제 영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실력으로 입증해 보이고 있는데 조금 위트는 좀 헤맸습니다. 그렇지만 좀 있었죠. 카우보이스에서 스타 플레이어로 뛰다가 은퇴한다. 그럼 사실 전국구로 이제 주목을 받기 때문에 많이 좀 뭐 어쨌든 좀 기회들은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토니 로모 같은 경우는 그 예측이 정말 이 정확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감독으로 왔을 때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로모도 사실은 분명히 그런 생각도 했었을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로모가 쿼터백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쿼터백 출신, 게럿도 쿼터백 출신이거든요. 쿼터백 출신 입장에서 이게 네. 필드를 잘 읽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쿼터백으로서 수비 진영까지 읽는 능력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사실 로모는 게럿하고 좀 차이가 분명히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게럿은 사실 상당히 좀 보수적인 성향의 감독이고요. 토니 로모는 선수 때부터도 상당히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했던, 그래서 소위 이제 건슬링어라고 불리는 네. 상당히 좀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의 쿼터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로모가 뭐 코치든 감독이든 했었으면 카우보이스가 지금과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의 공격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토니 로모가 이제 이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던 계기가 바로 이 프레스캇의 등장이었는데 그 시즌에도 이 프레스캇과 불화라던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 정도로 토니 로모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소위 이제 말하는 좀 하이 캐릭터, 그러니까 인성이 좀 네. 좋다. 그래서 프레스캇을 뭐 공개적으로 지원 발언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그런 좋은 어쨌든 이제 팀 케미스트리를 해치지 않는 네. 그런 방향으로서 잘 마무리하면서 팀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로모가 은퇴해도 한 자리 주지 않을까라는 네. 그 외부에서 예측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로모가 쉽게 은퇴를 결정하게 만든 대박 제안을 CBS에서 하면서 네. 그 뭐 사실 이제 그 필 심스라는 이제 옛날 뉴욕 자이언츠 쿼터백 출신의 해설위원이 이제 넘버원 그 중계진이었는데 그 중계진을 밀어내고 넘버원으로 왔죠. 바로 네. 토니 로모가 투입이 되면서 로모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은퇴를 결정을 했어요. 네. 어찌됐든 이 향후 감독 자리도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한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NFC 동부지구 예상 순위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상위 두 팀, 하위 두 팀이 너무 좀 명확한 그렇죠. 지구예요. 여기는 이제 뭐 AFC 이스트는 이제 뭐 1강 3약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NFC 이스트는 사실 이제 2강 2약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글스와 카우보이스의 2파전이 될 것 같고요. 자이언츠와 레드스킨스는 과연 이제 올 시즌은 이 루키 쿼터백이 언제부터 뛸 거냐가 오히려 좀 관건인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팀이 지구 우승을 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 달라스, 필라델피아 이 두 팀 중에 누가 우승을 해도 이변이 아니죠.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에서는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로스터가 좀 강하다라고 뽑는 데 있어서 이 두 팀을 많이 뽑거든요. 그리고 두 팀이 안정적인 이유가 사실 주전들만이 아니라 주전 22명 외에도 각 포지션별로 백업들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글스나 카우보이스나 쿼터백이 아닌 이상 다른 포지션에서 부상이 나온다고 해도 대체할 만한 선수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략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굳이 두 팀 중에서 한 팀을 뽑는다고 그러면 저는 카우보이스를 좀 조심스럽게 뽑아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우보이스가 작년 시즌 전까지 가장 큰 장점이 오펜시브 라인이었거든요. 네. 오펜시브 라인을 이용한 엘리엇을 이용한 러싱 공격. 이게 사실 팀의 아이덴티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트래비스 프레드릭이 빠지고 그 다음에 오펜시브 라인에 여러 부상이 겹치면서 사실 오펜시브 라인이 무너졌다라고 그런 어떤 강점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엇에게 공격이 집중될 거다라는 거를 수비수를 읽으면서 8맨, 9맨 박스가 정말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엘리엇도 봉쇄되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래비스 프레드릭이 복귀하고 잭 마틴과 타이런 스미스 중심의 오펜시브 라인이 원래 기형을 되찾는다. 그리고 엘리엇이 본인 역할을 해준다라고 그러면 사실 카우보이스의 원래 강점인 그 러싱 공격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 작년과 달라진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작년에 카우보이스가 처음에 전반기를 3승 5패로 마쳤다가 후반기에 7승 1패로 상당히 이제 기량이 달라졌는데 그거의 핵심이 오펜시브 코치가 바뀐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레이더스에서 영입해온 아마리 쿠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리 쿠퍼가 프레스캇과 바로 어쨌든 그런 호흡이 좋은 기량을 내면서 팀의 완전히 케미스트리가 바뀌었었는데 작년에 사실 미리 연습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오프 시즌 때부터 쿠퍼와 프레스캇이 바로 이제 손발을 맞췄다. 그런 것들이 보면 패싱 공격이 초반부터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엘리엇에게 모였던 이제 8맨, 9맨 박스가 분산이 된다라고 그러면 네. 공격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카우보이스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 수비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라인베커 포지션에 보면 이제 레이터 밴더 애쉬, 제일런 스미스, 숀 리까지 뛴다 그러면 라인베커진은 사실 이제 리그 최정상급이거든요. 최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수비진도 제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카우보이가 상당히 지금 뭐 기량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웬스가 만약에 부상을 당할 경우 이글스는 정말 릭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하위 로스맨이 누굴 또 데려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리스크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한 팀을 뽑는다라고 그러면 둘 다 막강하지만 네. 카우보이스를 2위, 이글스를 2위로 좀 조심스럽게 뽑아봅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엘리엇의 홀드아웃 여부가 네. 이 1, 2위를 맞습니다. 가르는 그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엘리엇이 지금 이제 소위 이제 멕시코 카보에서 혼자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혼자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 그 팀 케미스트리에 도움이 될 것이냐. 물론 본인이 뭐 본인 체력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선수들과 손발을 맞추느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로스 타임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도 엘리엇 중심으로 돌아가는 팀인데 네. 엘리엇이 빠진다. 그럼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다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사실 엘리엇을 빨리 복귀시켜야 되고 네. 사실 이 작년 전까지만 해도 뭐 러닝백이 홀드아웃 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에이 저러다 돌아오겠지. 한두 게임 뛰다 돌아오겠지 했는데 작년에 레이비언 벨이 그 벨이 그냥 제대로 보여줬어요. 진짜 보여주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카우보이스 팬들 중에서는 야 빨리 사인해. 네. 벨 같은 그런 거 하지 마라는 이제 좀 약간 또 이렇게 팬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1, 2위는 참 이 지켜봐야 되는 이 댈러스와 필라델피아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3, 4위 워싱턴과 뉴욕 자이언츠. 저는 사실 뉴욕 자이언츠가 최하위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자이언츠가 뭐 둘 다 사실 이제 뭐 둘 다 루키 쿼터백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될 태세를 뭐 그런 시기지만 자이언츠 수비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워싱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펜시브 라인부터 해서 프런트 세븐이 상당히 막강하기 때문에 뭐 워싱턴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고 작년에 워싱턴이 어쨌든 중반기까지 보여줬던 그런 기량이라고 보면 자이언츠보다는 한 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일단 예상 순위는 댈러스와 필라델피아 그리고 워싱턴, 뉴욕 자이언츠 순서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 두 번째 시간 이 NFC 동부지구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이 3부에서는 이번 시즌 이 명예전당에 헌액된 선수들, 이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